벌써 2024년이 저물어가고 어느덧 2025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야기되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이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뱀처럼 섬세한 감각, 스네이크 센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총 2편으로 진행될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을 함께 알아보며 향후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제안해보려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입니다. 옴니보어란 사전적으로는 잡식성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나이, 세대, 성별, 소득, 지역 등 소속된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 취향에 따른 소비를 합니다. 옴니보어는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소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인생의 각 시기마다 적합한 생애 과업과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순차적 인생 모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급이 사원 대리에서 차장 부장까지 확대되기도 하고 1020 세대가 저속 노화, 혈당 스파이크 같은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며 한 키즈 카페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직업 체험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남성 사이즈와 여성 사이즈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단의 차이에서 개체의 차이로 세그먼트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서 옴니보어 시대의 잠재 고객은 인구학적 세그먼트로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가치, 취향, 기분, 상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활용해 소비자를 보다 더 면밀히 정의해야 하죠. 즉, 옴니보어 시장에서의 타깃 접근은 보다 정확하고 날카로워야 하며 단단한 얼음을 깨는 것은 커다란 해머가 아니라 끝이 뾰족한 바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메이에서도 25센트 라이드 플랫폼을 통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겁게 스피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갱년기, 건강성장, 체력 증진 등의 다양한 주제로 소비자의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미 옴니보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2025년에도 리더님들의 비즈니스가 한층 더 정교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세그먼트 공략을 통해 옴니보어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하입니다. 한국 사회의 행복 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을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아주 보통의 하루로 좀 더 줄여서 아보하라고 부르기로 했죠.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든 사회에서 오늘 하루 잘 버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것, 아주 보통의 오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행복관이 바뀌면서 건강관리나 운동 같은 웰빙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명품 립스틱 대신 고품질의 치약을 구매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뜨개질, 러닝, 필사 같은 취미 활동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아메이에서도 아보하를 완성하는 700여 종의 제품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보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가치는 건강입니다. 아보하 트렌드는 헬스 앤 웰빙 가치 전달을 통해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돕는 리더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변화와 행복을 공유하고 그 행복이 삶에 녹아드는 건강한 루틴을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마라탕, 요아정, 버블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남들과 똑같은 것은 싫다. 피자에 토핑을 추가하듯이 나만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토핑에 주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인 도우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욱 주목을 받아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토핑 경제라 부르는데요. 자신의 피부톤에 딱 맞는 화장품 색상을 찾고 매일 마시는 음료 한 잔에도 나만의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구와 아파트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모듈형 토핑, 변형이 각광받는 시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등장은 상품의 동질성이 가장 중시됐던 표준화 경제에서 토핑 경제로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토핑 경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제안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겐 아메이의 마이랩이나 그로잉랩과 같은 개인 맞춤형 솔루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키워드는 페이스 테크입니다. 누구나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히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페이스테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폭발하는 시대에 얼굴과 표정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점점 복잡해지는 첨단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기술의 첫인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고 인지 오류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친근감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과 인간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UI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면 이제는 사물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 어포던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어포던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얼굴과 표정이겠죠. 앞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와 같이 편리한 기술도 소비자나 파트너와 소통하는 리더님이 없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뢰와 감동을 전달하는 리더님들이 아메이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브랜드 가치를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5번째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죠. 무해한 사물들의 중거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무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야흐로 작거나 귀엽거나 서툴지만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무해한 것들이 왜 인기일까요? 요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례없는 불경기가 계속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며 자극성 정보의 피로감 속에서 무해함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지름이 총 5cm도 안 되는 초미니 마이크로 케이크가 인기이며 작고 귀여운 동물 모양의 키캡을 활용해 나만의 귀여운 커스텀 키보드를 만들고 한국어가 서투른 인기 걸그룹 멤버의 한국어 실수가 유행어가 되기도 합니다. 아메이의 무해한 가치와 친환경 철학은 무해함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기에 피로감이 쌓여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6번째 키워드는 그라데이션 K입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 등 수많은 한국 상품이 해외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5%를 육박합니다. 그라데이션 K는 한국적인 것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색깔에서 다른 색깔로 서서히 변화하는 그라데이션의 개념을 사용해 한국적 정체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제적 효과도 커졌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사람, 문화,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 그라데이션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와 직장입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부모들을 배려해 다국어 가정 통신문을 제공하고 이주 배경 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자신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수업이 생기기도 하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마치 경기도 동탄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몽탄 신도시로 통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인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상품의 수출을 넘어 한국 문화를 이식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반대로 세계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K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제품들이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를 통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사실은 그라데이션 K의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 아메이의 매출 규모가 상위권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은 리더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글로벌에서도 주목하는 리더님들의 K 비즈니스 노하우가 2025년에도 더욱더 날개를 달아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비물질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갈구합니다.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손에 잡히는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 물성 매력은 특정 대상에 직접 경험이 가능한 물성을 부여하여 매력도를 높여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만지고 입에 넣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물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거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 영화 속 다양한 장면을 공간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애니메이션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극장 객석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져보고 소유하고 체험하면서 영화 속 세계관에 몰입하고자 하죠. 브랜드의 가치를 물성으로 구현하여 소비자들에게 오감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전국 14곳에 위치한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고객이 제품을 직접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아메이 제품의 물성 매력을 부여하고 있죠. 소비자의 제품 물성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흔히 주위의 변화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두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하죠. 기후 감수성이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끓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인 기후 감수성. 여러분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나요? 커피, 설탕, 카카오 등 많은 작물의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후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열대 해변 휴양지의 인기는 점차 줄고 반대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서늘한 지역으로 떠나는 쿨케이션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몇 년 사이 에너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냉난방비를 절감해주는 일명 고단열 창호가 인기입니다. 이렇듯 생존과 돈의 문제로 이어지는 기후변화. 아메이의 환경친화적 경영 전략은 원재료 재배, 제품 생산, 기업 운영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뉴트리라이트는 각종 제품의 원료를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위치한 750만 평 규모 생태농장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재생농법을 활용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리더님들의 비즈니스에 기후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9번째 키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 전략이란 비즈니스 주체들이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며 공동으로 성장해 나가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생물 간의 공진화 사례로는 식물과 곤충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꿀벌 같은 곤충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곤충의 활동과 식물의 개화 시기가 맞물리면서 먹이 활동이 극대화돼 공진화가 일어나는데요. 찰스 다윈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꿀 주머니가 매우 긴 난초를 발견하고 꿀을 빠는 주둥이가 매우 긴 곤충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주둥이가 매우 긴 박각시나방이 실제로 발견되어 이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전략. 공진화 전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쇄적 자족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끼리만 호환되는 폐쇄적인 정책이죠. 그 다음은 제한된 파트너십입니다. 제한된 파트너십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개방적 협력망입니다. 한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관리하고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원활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진화 생태계로 자연의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듯 비즈니스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진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진화 진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아메이 원포원 프로젝트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은 공진화 전략의 좋은 예입니다. 판로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똘똘한 제품을 공동 출시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100여 개국에 진출시키는 상생 경영은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 아메이가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님 그룹에서도 각자의 전문성과 강점을 발휘하여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 키워드는 원포인트업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하면 돼요. 인기 캐릭터 펭수의 말처럼 요즘 직장인들은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 삼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집중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원포인트업이 2025년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원포인트업의 3가지 요소로는 첫째, 나를 알고 나다운 성장의 목표를 모색하는 자기지향성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장단점에 대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서 임원과 직원 간의 1대1 멘토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아가는 도달 가능성입니다. 도달 가능성은 목표 달성의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시간과 노력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화제입니다. 셋째, 기록과 공유입니다. 꾸준히 기록하고 네트워크로 공유하며 주변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을 섭취하는 굿모닝 루틴은 원포인트업에 딱 맞는 사례입니다. 리더님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아침 습관을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실천하며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모델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굿모닝을 시작으로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까지 작은 목표를 단계별로 세워 집중해보세요. 지금까지 2025년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트렌드가 격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스네이크 센스라는 키워드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